하루 만에 30조 원 넘게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이례적인 강세입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제 체질 개선이 동반된 강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닥의 뜨거운 열기가 오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26일 마켓워치 첫 소식 증권부 방서우 기자와 진단합니다. 방 기자, 이 코스닥 1000이라는 숫자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중 기준으로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6% 이상 급등하면서 8개월 만에 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 매수 사이드카는 이제 시장이 급변했을 때 좀 일단 차분 해지라고 좀 일시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발동했다는 뜻입니다. 네. 어쨌든 이 기세로 장 마감까지 가준다면 종가 기준으로도 5년 전 1000을 돌파했던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6년 7월 시가총액을 기준 삼아서 100으로 시작한 지수입니다. 이후 정부가 2004년 100포인트를 좀 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에 발표했고 이 자료들이 좀 이제 소급 적용되면서 1000이 새로운 기준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돌파했다는 건 사실 30년간 줄어들었던 시가총액이 겨우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번 코스닥 1000 돌파를 두고 기대감이 유독 큰 것인가? 증권가에서는 이 전인 미답의 5000 고지를 뚫은 코스피처럼 코스닥도 좀 달라졌다고 강조합니다. 실적, 수급, 정책 기대감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코스닥 3000도 무리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네. 이게 단기 테마성 강세이냐 아니면은 진짜 근거가 있는 강세이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의외로 이런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일단 코스피 숨고르기 측면에서 좀 일어나는 순환매는 맞지만 네. 코스닥 자체가 과거보다는 돈을 부르는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실적부터 보시면요. 코스닥 상장사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올해 14.5조 원, 내년에는 17.4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좀 코스피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 여당이 올해는 코스닥 시장 육성으로 눈길을 돌릴 전망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다음 목표로 지금 코스닥 3000을 제시했고요. 이를 위한 디지털 자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는 첨단 산업에 중점을 둔 국민성장 펀드를 가동하는 동시에 연기금 운용평가 기준에 코스닥을 반영하고 또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 혜택도 늘려서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해서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반대로 AI나 우주, 에너지 같은 핵심 기술 기업의 IPO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호실적과 정책 수의 기대감이 만발하자 개인 투자자 위주였던 코스닥에 수급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만 약 1조 원 가까이 사들였던 기관은 오늘도 거의 2조 원가량 사들이면서 연달아 사상 최대 순매수 규모의 기록을 썼습니다. 네. 코스피는 사실 영업이익 절반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반도체로 좀 수급이 쏠렸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코스닥도 이렇게 주도 흐름이 있는 건지 어떤 전망이 좀 나옵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 특성상 좀 대형주들이 지수 전반을 끌어올리는 코스피와는 다른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좀 코스피만의 성장 엔진을 파악하고 좀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조언인데요. 바이오, 로봇,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즉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 세 가지 업종이 1000스닥을 넘어서 3000스닥을 주도할 업종으로 꼽힙니다. 먼저 바이오는요.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도 하지만 막연한 임상 성공 기대감을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파이프라인이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규모가 거의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스피를 먹여 살린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제조 중심이라면 코스닥에는 그 반도체를 활용하는 AI 소프트웨어와 또 로봇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마침 현대차까지 피지컬 AI 시대를 열면서 동반 수혜가 예상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반도체 빅2 낙수 효과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편입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좀 코스닥 3000 달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시기적으로 보면 코스닥으로 좀 온기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거나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이 큰 업종들로 지금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이 좀 성장주잖아요. 아무래도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날 때 그렇게 좀 정책이 아무래도 좀 불확실하더라도 좀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날 때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반대로 유동성이 말라붙으면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이들 업종의 수익률을 보면 금리 인하기에 더욱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FOMC를 앞두고 예측이 분분한 금리 방향성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런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수가 오를만 하면 발목을 잡는 이전 상장 문제는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한계로 꼽힙니다. 코스닥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지금 코스피로 이사가면서 지수가 굉장히 많이 출렁이곤 했는데 올해도 코스닥 시총 1위 바이오 기업인 알테오젠이 이전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지금 한 21조 원 정도인데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정도입니다. 이 정도 덩치의 종목이 빠져나갔을 때 단순 계산으로만 코스닥 지수가 거의 지금 40포인트 정도 빠지는 셈이거든요. 물론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알테오젠이 빠져나간 만큼 다른 종목을 편입하고 그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번지면서 어느 정도 완충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 코스닥에 있던 셀트리온이나 카카오 같은 우량한 기업들이 코스피로 떠나지 않았다면 코스닥 지수는 그때보다 30% 이상 더 높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신뢰 개선을 위한 부실 기업 조기 퇴출과 또 공시, 정보 공개 강화 등의 질적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코스닥은 다시 개미들의 무덤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코스닥의 이례적 성장의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방서우 기자였습니다.